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좀 지쳐있지 않으세요? 올겨울 유난히 더 춥고 길게 느껴진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겨울이 긴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바빴던 거더라고요. 매일 수업하고 사람 만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툭 튀어나와요. 나 지금 당장 어디론가 도망가야겠다. 도망이라는 단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한텐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도망 이대로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훌쩍 사라지고 싶은 그 마음. 에너지가 바닥날 것 같다는 신호. 봄이 잠깐만 나 좀 쉬자라고 보내는 신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목적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이유요? 따뜻하고 바다 있고 멀고. 그거면 충분했어요. 다음날 아침 드디어 기다리던 섬 투어 날입니다. 코타키나발루 하면 바로 이거잖아요. 패러세일링, 시워킹, 스쿠버, 스노클링, 바나나보트. 리스트만 봐도 두근두근. 뭘 해야 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희 최종 결론은 태닝 플러스 스쿠버 다이빙. 근데 날씨가 저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진 않았어요. 밝은 쨍한 햇살이 아니라 구름이 잔뜩 낀 흐릿한 날. 오늘 태닝은 완전 글렀다. 솔직히 살짝 아쉬웠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도 바다색이 달랐어요. 그래도 공기가 달랐어요. 그래도 바람이 달랐어요. 한국이랑 완전히 다른 이 느낌 하나로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잠깐요. 이 영상 후반부에 제가 반딧불 보다가 조용히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봐주세요. 진짜로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쿠버 다이빙 준비. 마스크 쓰고 산소통 메고 핀까지 끼면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를 반복해요. 나 이거 진짜 해도 되나? 물속에서 숨 제대로 쉬어질까? 뭔가 갑자기 잘못되면 어떡하지? 무서운 거 당연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이 감정 완전 정상이에요. 처음 얼굴 물에 넣는 순간 숨이 턱 막혀요. 코랑 입으로 같이 숨 쉬다가 갑자기 입으로만 호흡기를 통해서만 숨을 쉬어야 하니까 몸이 바로 적응을 못해요. 패닉이 살짝 옵니다. 그래도 강사님이 손 꼭 잡고 천천히 같이 내려가주니까 나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려갈수록 귀에 압력이 느껴지고 조금 더 내려가면 귀가 아파요.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올라갈까 버텨볼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 코 막고 살짝 숨 내보내면서 귀 압을 하나씩 빼내면 조금씩 다시 괜찮아집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진짜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소리가 사라지고 세상이 전부 푸른 빛으로 변하고 내 앞에는 수백 수천만의 물고기가 자기들만의 속도로 헤엄치고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 줄무늬 반짝이는 비늘 산호 사이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신비로웠어요. 조금 전까지 무섭다, 귀 아프다 했던 제가 이제는 와 감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캡틴분이 이 순간을 사진이랑 영상으로 정말 많이 담아주셨어요. 나중에 육지에 올라와서 그 영상들을 다시 보는데 내가 진짜 이런 세상 안에 들어갔었구나. 새삼 실감이 났어요. 거울 속 내 모습보다 이렇게 뭔가에 푹 빠져있는 내 모습이 더 진짜 나갔다는 생각 혹시 공감되는 분 있나요? 같이 간 언니는 예전에 고막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랑 귀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큰 결심을 하고 나도 한번 스쿠버 도전해볼게 하고 장비까지 착용했거든요. 저 사실 언니가 그 말하는 순간 속으로 진짜 감동받았어요.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도전하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조금 내려가다가 귀가 너무 아파서 결국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올라와야 했어요. 언니는 괜찮다고 그래도 자기한테는 큰 도전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찍어온 수중 사진을 보다가 한참 동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볼걸, 다시 한번 해볼걸, 진짜 그래도 해볼걸.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켠이 찡했어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그 세상을 봤을 텐데,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그 물고기들을 만났을 텐데.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할까 말까 고민되는 게 있다면,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 서라면 한 번은 꼭 해보세요. 안에서 남는 감정은 대부분 후회더라고요. 해봤는데 별로였다는 그냥 경험으로 남지만 안 해봤다는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요. 이 한마디 언니한테도 이 영상 보는 분들께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타키나발루 여행에서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니퍼 가이드를 선택한 것.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요, 여행 후기 찾아볼 때 광고 냄새 나는 멘트, 협찬틱한 표현 보면 바로 뒤로 가기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완전 강추, 최고의 선택, 이런 말들이 쏟아지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한테나 이 가이드 진짜 좋아요, 이런 말 쉽게 안 해요. 하기도 싫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번 여행을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단순히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보통 가이드 투어를 하면요, 저 건물이 뭐고 이 지역이 어디고 여기선 이걸 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 위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정보예요. 근데 제니퍼 가이드는 달랐어요.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코타키나발루 물가는 어느 수준인지, 아이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요즘 이 도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행 책자에는 없는 이야기들, 살아있는 로컬의 이야기들, 이 도시를 정말로 자기 고향처럼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관광지만 찍고 오는 느낌이 아니라 잠깐이나마 이 도시의 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코타키나발루는 말레이시아 사바주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고 이슬람 문화가 중심이면서도 다른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곳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역사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니퍼 가이드는 이걸 지루하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그렇지만 존중을 잃지 않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슬람 문화나 할랄 음식 얘기도 이래서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오는 것과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제니퍼 가이드 덕분에 저는 전자의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제니퍼 가이드의 진짜 매력은요,
우리를 투어 참가자로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서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저기가 포인트예요. 셔터 누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언니 여기 조금만 더 옆으로 가볼까요? 이 각도가 하늘이 더 예쁘게 나와요. 언니 스타일이면 이 음식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여기 계단이 좀 많으니까 천천히 내려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그냥 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여행이 끝날 때쯤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그냥 친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심으로 우리를 신경 쓰고 있는 거구나. 그 온도가 달랐어요. 그리고 사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사진 욕심 있는 편인데요. 브이로그 영상 찍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진도 잘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행 가면 가장 아쉬운 순간 중 하나가 내가 봤을 때 예쁜 장면인데 사진은 그게 안 담기는 경우잖아요. 제니퍼 가이드는 그 부분이 달랐어요. 그냥 한 장 찍어주는 게 아니라 배경이랑 앵글을 먼저 보고 자기 했어요. 과일, 해산물, 기념품, 옷, 진주, 액세서리 정말 없는 게 없는 로컬 야시장. 그리고 마침 두리안철. 저는 예전에 태국에서 두리안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느낌이요. 이게 과일이야 화장품이야? 한 입 먹고 바로 손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머릿속에 두리안 다시는 안 먹을 과일 이렇게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는데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와서 또 도전 안 해볼 거야? 이번엔 통째로 잘라주는 진짜 두리안이잖아. 한 번만 더 기회 줘봐. 그래서 두리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통째로 쫙 갈라서 노랗게 익은 속살이 딱 나오는데 색부터 달랐어요. 훨씬 노랗고 훨씬 탱탱해 보이고 냄새도 예전처럼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살짝만 느껴지는 정도. 한 입 크게 떠서 먹었습니다. 이게 뭐지? 식감은 잘 익은 고구마에 버터랑 크림을 살짝 섞어놓은 느낌.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두리안 하는구나. 그때 처음 이해했어요. 예전에 제가 만난 두리안은 그냥 상태가 안 좋았던 거고 진짜 싱싱한 두리안은 완전 다른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결론 두리안도 사람도 여행지도 제대로 만날 때 진짜 매력이 보입니다. 마켓 돌아보고 나서 워터프론트 쪽 유명 펍에 가봤어요. 드디어 이국적인 밤이다. 기대하면서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 대거 출몰. 순간 여기가 코타키나발루인지 이태원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듣는 낯익은 한국어. 좋으면서도 살짝 어색한 그 감정.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기대한 것과 달라도 그 나름대로 재밌는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기대를 빗나간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웃기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다음날은 이번 여행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곳 라야라야 비치. 도심에서 조금 더 멀리 차 타고 배 타고 나가다 보면 주변 풍경도 바뀌고 내 마음도 같이 천천히 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도착하면 눈에 딱 들어와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리가 차분해요. 공간이 넉넉해요. 바다는 에메랄드 빛으로 부드럽게 반짝이고 언니는 바로 태닝 모드. 저는 혼자 물놀이 모드. 파도랑 뛰어놀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모래 위에 글씨도 써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바다 바라보고 오늘은 여기가 내 놀이터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됐어요. 뇌가 잠깐 꺼져서요.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라야라야 비치의 큰 장점 하나. 액티비티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요. 먼저 바나나 보트 할 때마다 항상 다짐을 하죠. 오늘은 제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출발하고 10초 지나면 그러고 다 잊어버려요. 파도 가르면서 쌩쌩 달릴 때 옆에 앉은 사람들이랑 동시에 비명 지르고 웃다가 또 비명 지르고 그게 바나나 보트죠.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즐거움. 그리고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그냥 콩콩보트라고 부르는 거. 듀브 위에 앉아서 보트가 끌고 가는데 파도를 만날 때마다 몸이 콩콩 튀어올라요. 계속 탈 수 있어서요. 이게 바로 프라이빗 비치의 행복입니다. 놀다 보면 또 배고파지는 시간. 여기서도 점심은 뷔페였어요. 코타키나발루는 이슬람 인구가 많은 곳이라 메뉴 구성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돼지고기는 거의 없고 대신 치킨이나 소고기 위주.
이슬람에서는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만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와 술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킨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치킨 러버에겐 천국 아무 문제 없어요. 놀고 와서 먹는 밥, 놀고 와서 먹는 치킨, 어디서든 이 조합은 옳습니다. 해변에서 온 힘 다 쏟고 나면 이번엔 몸을 맡길 차례. 저는 몸 쓰는 직업이라 어깨, 허리, 무릎 항상 어딘가는 뻐근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에서 마사지 타임은 생존 필수예요. 이날 찾아간 곳은 현지에서도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마사지샵. 그중 한 분이 특히 유명한 마사지사라고 해서 그분께 받게 됐는데요. 손이 닿는 순간 바로 깨졌어요. 아, 이 사람 손은 진짜 사람 살리는 손이다. 등을 지그시 누를 때는 묵은 피로가 쭉 빠지는 느낌. 어깨를 풀어줄 때는 그동안 버티고 있던 게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 종아리를 주물러줄 때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느라 고생한 발이 이제 좀 쉬어도 되라는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면서 이렇게 시원한 마사지는 처음이었다고 진짜로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께 받으려면 미리 예약 안 하면 그냥 발길 돌리는 날이 많대요. 딱 한 번만 받은 게 아직도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코타키나발루 가면 이분 스케줄부터 먼저 확인할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드디어 이번 여행의 클라이맥스 반딧불 투어입니다. 먼저 맹그로브 숲 사이를 배 타고 천천히 지나가요. 맹그로브 숲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강 하구에 특이한 뿌리를 가진 나무들이 자라는 숲이에요. 이 나무들이 태풍이나 홍수 때 해안을 보호해주고 물고기, 새개, 새우들의 유치원 역할도 하는 정말 중요한 생태계라고 하더라고요.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하늘은 조금씩 색을 바꿉니다. 도시에서는 하늘이 이렇게 변하는 걸 끝까지 바라볼 일이 없잖아요. 항상 어딘가에 가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하고 여기서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오다가 처음으로 잠깐 멈춘 느낌. 그 고요함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면 드디어 반딧불 타임. 가이드가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촬영을 줄이고 플래시는 꼭 꺼주세요. 반딧불은 강한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카메라는 잠깐 내려뒀어요. 이번엔 눈이랑 마음으로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저 멀리 나무 한 그루가 살짝 빛나는 것 같더니 좀 더 다가가니까 그 나무 전체가 전구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작은 불빛들이 다 반딧불이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현지 직원이 빛으로 반딧불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조금씩 왼쪽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손 위에 작은 별 하나가 내려앉았어요. 가이드가 말했어. 소원 빌고 살짝 불어서 하늘로 날려보내세요. 그 작은 불빛을 손바닥 위에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 생각이 나고 수업 들으러 와주시는 회원님들 생각도 나고 매일 열심히 버티고 있는 나 자신까지 짧은 순간에 여러 장면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 작은 빛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사진은 거의 없어요. 영상도 거의 없어요. 촬영 불가해요. 핸드폰 빛은 반딧불에게 방해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순간이 됐어요. 이 반딧불 투어는 이번 여행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됐습니다. 저는 몸을 쓰는 직업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업할 때는 항상 밝은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 긍정적인 말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에너지는요 어딘가에서 다시 채워 넣어야 계속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텅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따라줄 수 없으니까요. 이번 코타키나발루 여행은 저에게 그런 시간이었어요. 바다, 섬 투어, 라야라야 비치, 두리안 마사지, 반딧불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 웃어준 언니와 제니퍼 가이드 덕분에 이 여행은 그냥 놀다 온 여행이 아니라 다시 잘 살아갈 힘을 얻고 온 시간이 됐어요. 컵이 다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많이 지쳐있는 분도 계실 거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따라주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근데 가끔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잠깐 도망가도 괜찮아.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 그 시간이 앞으로 더 잘 살아가게 도와줄 거야. 이번 코타키나발루 여행이 저에겐 그런 시간이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다가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면 그건 아마 당신 마음도 잠깐 쉬고 싶다는 신호일 거예요. 꼭 코타키나발루가 아니어도 좋아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언젠가 당신만의 반딧불 같은 순간을 직접 만나러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바다와 이 하늘과 이 반딧불의 기억을 마음 한가득 채워서 돌아갑니다. 그래야 또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코타키나발루 브이로그 까미오라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여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코타키나발루 제니퍼 가이드 여행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여행이 있다면 건강에 무리 없는 선에서 한 번은